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한글 창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군주가 사실은 농업기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에 관한 책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집착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세종대왕은 도대체 왜 농서책까지 직접 쓰게 했을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 전략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한글을 만든 왕이 농사에 집착했다? 아니,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착 수준이었거든요. 역사상 최고의 학자 군주로 불리는 분이 왜 하필 농사 문제에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 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를 건 세종의 아주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세종이 마주했던 현실, 그러니까 그가 풀어야 했던 숙제가 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 당시 조선한테 농업은 그냥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 나라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일단 나라 경제 전체가 오로지 농업 하나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우리 땅, 우리 기후랑은 전혀 맞지도 않는 중국의 낡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량은 맨날 들쭉날쭉하고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피폐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도 세금은 똑같이 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가의 뿌리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종이 내놓은 해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그게 뭐냐? 바로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과학혁명이었습니다. 밭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전에 먼저 하늘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기둥, 그게 바로 천문학이었습니다. 하늘을 읽는 거죠. 물론 세종이 그냥 별 보는 게 좋아서 천문학에 투자한 게 절대 아니에요. 혼천에 같은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장비들을 쫙 동원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관측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 실정에 딱 맞는 아주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거였죠. 이 달력이야말로 전국의 모든 농민들에게 자, 지금 씨를 뿌리세요. 이제 거둘 때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과학적인 나침판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읽는 두 번째 핵심, 바로 기상학, 즉 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내리는 비를 과학적으로 측정한다? 이 생각은요, 1441년에 정말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가스텔리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거였어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기, 바로 츠구기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비의 양을 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혁명이었을까요? 츠구기는요, 그냥 비가 이만큼 왔네 하고 재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종은 이걸 전국 팔도에 쫙 깔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강우량 데이터를 모으게 시켰어요. 이제 어느 동네에 비가 얼마만큼 내렸다는 걸 정확한 숫자로, 즉 객관적인 데이터로 국가가 파악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 이상 감이나 내 경험상 이랬어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치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모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종은 대체 뭘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과학이 어떻게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세종의 전략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명확한 3단계로 딱 떨어집니다. 첫째, 하늘을 관찰해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는다. 둘째, 비를 측정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과학적인 결과물을 백성들한테 직접 전달해서 실제 삶을 더 낫게 만든다. 이 완벽하게 논리적인 흐름 좀 보세요.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바로 그 데이터 기반 통치의 결과물이죠. 그야말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법이라는 세금 개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치고기로 모은 강우량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랑 토지가 얼마나 기름진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해 이 지역은 농사가 잘 됐구나 하면 세금을 좀 더 내고 이거 여긴 흉년이네 하면 세금을 확 깎아주는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야, 과학이 어떻게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준 위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세종이 추진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활용점정,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과학적 성과와 우리 땅의 지혜를 하나로 모은 결정체, 바로 그 책,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은요,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우리 농민들은 우리 현실이랑은 전혀 맞지도 않는 저 멀리 중국에서 온 농사책만 보고 농사를 지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농사직설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땅의 기후, 우리 땅의 흙,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밭에서 살아온 베테랑 농부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 단순한 책이 아니라 조선 농업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한 국가 공식 매뉴얼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세종의 리더십 철학, 그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짜 답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바로 흙을 만지는 현장에 있다는 것. 세종은 이 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농부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묻고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가 정책을 만든 겁니다. 이야말로 진짜 실용주의 리더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세종의 프로젝트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종이 보여준 이 데이터 기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연히 농업 생산성은 확 올라갔고요. 나라 경제는 안정을 찾았고 백성들의 삶도 훨씬 나아졌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거예요. 세종은 과학과 데이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리더십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 역사에 똑똑히 증명해 보인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단순히 한글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백성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들, 과연 세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